민식이법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건지 아시나요? 개정되자마자 또 개정을 요청하는 걸까? 시민의식을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올려서. 안녕하세요. 만변TV의 안기옥 변호사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민식이법 다시 말씀 나눕니다. 어린이의 안전과 운전자의 안전을 함께 보호하는 법 꼭 잘 실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변TV 민식이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 가정문화, 사회문화를 바꿔보기 위해서 마련한 저희 만변TV인데요. 민식이법을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 사회의 교통질서의 변화를 한번 가져보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게스트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하시죠. 안녕하세요. 황현입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민식이법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건지 아시나요? 물론 알고 있죠. 새벽에 네. 제가 청와대 국민청원만 네. 들어갔거든요. 개정안으로 신청한 사람이 30만이 넘었어요. 많이 넘었죠. 이쯤 되면 국민들 다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참, 그 민식이법은 뭐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작년이죠. 19년 9월에 충남 아산에서 그 민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이쁜 9살 먹은 아이가 그 스쿨존 내에서 그것도 횡단보도 내에서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유명을 달리한 그런 사건이 이제 촉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법은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을 따서 만들기는 했지만 또 저는 한편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는 시대의 흐름이 이제 어린이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어린이의 행동 패턴에 맞춰서 우리가 좀 보호하는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것도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갈 때에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방송을 하고 좀 달라진 건 뭐냐면 제가 이곳에 오기 위해서는 학교 한 군데를 지나오게 돼 있어요. 네. 요즘에는 세심하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지나오고 네. 있답니다. 아주 그 선한 영향력을 받으셨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행안부의 작년 7월 그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8년 한 해 동안 어린이가 일반 교통사고도 아니고 스쿨존 내에서 난 교통사고가 뭐 435건? 굉장히, 그 안에서. 그 중에서 이제 보행사고가 거의 대부분이죠. 뭐 네. 87%라고 했고요. 주로 그것이 이제 방과 후에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을 가든 중 혹은 또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인 2시에서 6시 사이. 그때가 제일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우리가 많이 목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곳곳에 또 도로를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특히 어린 아이들은 더 많이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도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식이법 개정안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더욱 저희가 듣고 싶은 겁니다. 민식이법의 내용은 뭐 다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12조 3항을 위반한 경우에 이제 그 특가법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죠. 그래서 가중처벌을 받는 그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교통법의 그 개정안에 가장 큰 건 이제 두 개죠. 하나는 그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장비를 지자체에서 좀 해라. 그래서 이제 안전시설을 확충해라 하는 게 첫째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자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안전 의무를 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에 가중처벌을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게 제일 큰 주제죠.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떤 시설들을, 보완하는 거, 설치하는 거. 안전시설. 그렇죠, 안전시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사상자를 내거나 이제 다치게 했을 때 운전자가 그 형법을 지금 개정된 것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그렇죠. 그렇게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다면은 이 민식이법이 제정되자마자
또 개정을 요청하는 걸까? 그리고 또 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첫 번째 시설 보완하자는 것에 이 일을 하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네.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 가중처벌하는 거. 그렇죠. 여지껏은 종합보험에만 가입돼 있고 그 12개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우리가 형사처벌을 안 받는 그런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스쿨존 안에서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때는 그거 적용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특가법에 의해서 가중처벌을 받는 게 지금 가장 큰 운전자들의 불만 내지는 불안. 사실은 뭐 불만이라기보다 불안이죠. 내가 그런 사고를 내면 어떡하냐. 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좀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우리가 교통사고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이 생긴 게 1962년이고요. 그런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1982년에 생겼거든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군요. 그러면 왜 그동안은 그런 법이 없었냐? 근데 그 82년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만들 때 그 취지가 뭐였냐면은, 이제 시민들이 운전은 일상화돼 있다. 그런데 그 일상화되어 있는, 한마디로 이 자동차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사고가 예정돼 있는데, 날 수 있는데, 그 시민들에게 전부 전과자를 만들 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또 이제 2020년 아닙니까? 2020년에 들어와서 4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38년. 38년이 지난 지금은 어린이들을 작은 어른이 아니고 어린이 그 자체를 보자. 그래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아이들의 행동 패턴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우리 운전은 주로가 아니고 어른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호하자. 이것도 또 큰 하나의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식이법에 대한 이런 논란들의 쟁점들을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이 지금 민식이법 제정된 게 운전자들에게는 악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폐지되던가 다시 개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큰 내용은 뭐 세 가지입니다. 크게 나눠서 예를 들어서 뭐 주행 속도를 30km로 준수하자. 근데 이거는 이미 민식이법 생기기 전부터 그랬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그 어린이의 안전 유의. 그러니까 어린이의 행동 패턴은 어른과 같이 보지 말자. 예를 들어서 애들은 뭐 느닷없이 들고 뛰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책 없는 행동을 할 적에 어른의 눈높이에서 너 길가에서 왜 그래 그럴 게 아니고 어린이는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보자 하는 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이 이제 그 뭐 어린이를 이 사고로 인해서 뭐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뭐 다치게 하거나 했을 경우에 그 처벌을 하는 그런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의 소지는 뭐냐면은, 그러면 운전자가 무과실인데도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근데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어린이의 안전 유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안전을 다했으면 책임을 지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운전자들은 그러면 안전을 다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입증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제일 큰 청원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네. 또 여론과 그런 뉴스를 들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희생되어지는 거고 어린아이만 지키는 거냐, 보호되어야 하는 거냐, 막 여기에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운전을 하잖아요. 저도 운전을 하고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사실 그런 위험에는 항상 노출이 되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어린이는 또 보호해야 돼. 그렇죠? 어른의 그러니까 책무거든요. 이건 어른의 권리가 아니고 의무란 말입니다. 네. 그런 게 이제 우리 그 사회의 어떤 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변호사님이시니까 민식이법에 대한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뭐 이런 비슷한 어떤 판례나 사례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민식이법은 처음 이제 생겨서 아직까지 이걸로 처벌을 받았다는 기사는 제가 아직은 못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거 교통사고에 관한 그 판례의 변천을 보면
옛날에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나도 운전자 책임이었어요. 그럼 운전자가 자동차 전용도로에 사람이 들어오리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우리 판례가 변경이 됐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자동차 전용도로, 예를 들어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거길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고속도로를. 그러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때는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러던 것이 이제 최근에 뭐 여러분도 언론에 나와서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불과 한두 달 전이었죠. 깜깜한 밤에 그것도 검정 옷을 입고 이 화단이 있는 그 중앙선 분리대가 있는 데를 넘어서 무단횡단하던 사람이 또 사망사고 당했어요. 그때도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법원의 판례도 이제는 무조건 보행자를 보호해야 된다.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자가 아니고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사례가 쌓이게 된다면 만약에 뭐 민식이법이 어떻게 개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이 유지된다고 하는 전제로 봤을 때 우리 법원에서도 이 어린이의 안전유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일응의 그 기준이 생겨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생겨야 되고요. 그렇죠. 네.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민식이법에 대한 어떤 처벌에 대한 기준보다는 민식이법이 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렇죠. 초점이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보통 법이라고 했을 때 뭐 사고를 쳤을 때 그것을 해서 벌을 받는 거를 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법전은 맨날 그런 것만 적혀 있으니까 뭐 사고를 내면 뭐 몇 년 이상 이하의 뭐 징역 이런 게 적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법은 그런 걸 하지 말자. 그러니까 발생했을 때 처벌보다는 발생을 하지 않게 예방하는 게 더 크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민식이법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거 나 운전하다가 사고 내면 나 세게 처벌받는 거야? 라는 것보다는 어린이 안전구역에서만큼은 최소한 어린이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 교통 문화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민의식을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올려서 우리 아이들의 눈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은 작은 어른이 아니다. 애기는 애기고 어린이는 어린이다. 네.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걸에 관점을 두고 이 법을 다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걸 들으면은 법도 중요한데 시민의식 그렇죠. 말씀하셨거든요. 네, 교통문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요. 교통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도로교통법이 생긴 것도 그렇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생긴 것도 그렇고 이 민식이법까지 왔을 때 지금은 차가 거의 인구 2.2명당 한 대래요. 그냥 두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린애도 이 인구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거의 한 사람이 한 대씩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쯤 됐을 때 우리가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 중에서 그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을 좀 달리해서 좀 엄히 좀 다스리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뭐 특별 예방 효과 그러니까 이런 법이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안 지키려가도 과태료 세게 매긴다. 그러면 지켜야 되는 거. 그렇죠. 겁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더 방점을 두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그 민식이법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어린이의 안전을 유의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운전자의 책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의 안전을 유의하려면 일단 보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애가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행동하는 것을 운전자가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보면은 그래도 주의를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어른들은 운전하면서 저놈이 저기서 공차기를 하니까 저 공이 튀어들어올 수도 있겠다. 속도라도 낮출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건 차가 다 가리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이 운전자가 민식이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부터 먼저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지킬 수만 있다면 이게 어린아이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일이니까 운전자도 중요하지만 밖에 있는 운전자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불법 주정차들. 아마 말씀하신 시민 의식이
여기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통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보행자도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이 그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각별히 더 그런 것에 유의를 시켜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안 해야 되고 운전자도 보다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아직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또 이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한 이슈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